인간의 자비가 사라진 전장에 기계 사냥꾼들이 강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전선에서 벌어지는 88%의 전멸 시나리오는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인류 전쟁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킬존에서 러시아군 돌격대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분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것은 모스크바의 평행 세계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기계의 사냥감이 되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푸틴과 국방장관은 승리를 자축하는 가짜 보고서를 읽으며 자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장의 러시아 블로거들조차 절규하게 만든 쿠피안스크의 참혹한 실체와 자국 아파트를 타격하고도 뻔뻔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러시아 수뇌부의 파렴치한 민낯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푸틴이 이토록 무리한 가짜 뉴스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검은 유혹의 정체가 무엇인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이 잔혹한 드라마는 우크라이나 오리온 부대가 쿠피안스크 섹터에 진입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회색 지대를 침범하며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해 사람이 아닌 기계가 지배하는 이 영역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론 몇 대를 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라이카와 마빅 정찰 드론이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FPV 자살 드론 5대에서 12대가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때로 몰려와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자동화된 도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숲속의 숨은 병사의 호흡조차 잡아냅니다. 이 시스템의 치사율은 무려 88%에 달합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러시아 보병들은 이제 이 구역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탱크 역시 25km 밖에서 멈춰섰습니다. 접근하는 순간 하늘의 사냥꾼들에게 포착되어 고철 덩어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포병 사격이 빗나갈 확률이라도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유도하는 드론은 오차 범위가 수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에게 이 구역은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가 지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이 지옥같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콜사인 베구노크라고 불리는 러시아 포로는 이 죽음의 구역을 뚫기 위해 3번이나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던 부대는 3번 모두 접근도 하기 전에 전멸했습니다. 첫 번째 돌격에서는 자신의 옆을 걷던 전우의 머리 위로 드론이 내리꽂히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에서는 부대 전체가 불과 10분 만에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료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결국 자신의 머리 위를 맴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기계에게 항복한 인간은 드론의 안내를 받아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쿠피안스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용기나 전략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기계의 정밀함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구노크는 증언했습니다.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료들은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지휘관들은 그들을 사지로 밀어넣은 뒤 자신들은 후방 벙커로 숨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기계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처참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혹한 현장의 진실과는 대조적으로 2026년 1월 16일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기괴한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서부군 집단을 방문했을 때 서르게이 쿠조블레프 상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의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벨로소프 장관이 마을의 청소 작업 진행 상황을 묻자 지휘관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부터 러시아의 군사와 정치 지도부는 쿠피안스크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가짜 서사를 꾸준히 생산해왔습니다. 푸틴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 거짓 점령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 군대 내에 뿌리 깊은 불안요라고 불리는 거짓말 문화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하급 지휘관은 처벌이 두려워 상급자에게 거짓을 보고하고, 상급자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이를 부풀려 푸틴에게 보고합니다. 푸틴은 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러시아군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의 포위망인 가마솥에 갇혀 처절하게 섬멸당하고 있음에도 모스크바의 수뇌부는 평행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과 제트워, 코레스펀던트들은 참다 못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방부의 보고가 실제 상황과 단 1%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를 단 하루도 장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무모한 돌파 시도로 인해 병력들이 가마솥 포위망에 갇혀 전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휘부가 올리는 예쁜 보고서 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기계의 사냥감이 되어 죽어가는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위해 드론의 밥이 되고 있다며 크렘린궁의 평행세계가 러시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정권은 이러한 진실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흙바닥에 묻히고 거짓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화려하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이토록 뻔뻔하고 위험한 거짓말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전장의 승리가 아니라 정보의 승리를 노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계산입니다. 푸틴은 가짜뉴스를 통해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장막 뒤에서 푸틴은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지만 그 대가는 러시아 병사들의 끝없는 선열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병사들의 목숨은 단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낸 이 기괴한 평행세계는 결국 전쟁의 본질을 흐리고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러한 푸틴의 기만 전술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정보 조작과 무능은 자국 영토 내에서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과 21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와 아디기아 공화국의 아파트 단지에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불타고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대피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즉각 우크라이나 드론의 소행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파편을 분석한 오신트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증언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추락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대공 방공 미사일 본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겠다고 쏘아 올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민을 향한 이 치명적인 오발 사고를 덮기 위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악마화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와 아디기아의 수장은 불꽃과 파편이 떨어졌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파괴된 177가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쏘아 올린 미사일이 아파트를 직격하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적의 드론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다는 우리 군의 미사일이었다는 사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보상안을 논의하기는커녕 이 사건을 애국심 고취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기계 사냥꾼들에게 사냥당하고 후방에서는 아군 미사일에 자국민이 다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현재 러시아의 민낯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직 러시아 영토 내의 군사시설과 전략적 목표물만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반면 러시아 점령군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도시를 불바다로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 푸틴의 군대는 도덕적 붕괴와 지휘체계의 마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지휘관들은 상부의 예쁜 보고를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밀어넣고 보안국은 진실을 말하는 블로거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쿠피안스크 전역에 퍼진 죽음의 냄새와 자국 아파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까지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위해 죽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설계한 이 거대한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푸틴은 트럼프가 실용주의적인 협상가라는 점을 이용해 가짜 승전보를 들이밀며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8%의 치사율을 기록하는 우크라이나의 기술력과 러시아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균열의 목소리는 전쟁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쿠피안스크의 로봇들은 감정 없이 적을 사냥하지만 그 로봇을 마주한 인간의 공포는 러시아 제국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방공 미사일이 오히려 머리 위로 떨어지고 정부가 말하는 위대한 승리는 가공된 숫자와 편집된 이 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푸틴의 지휘체계는 이제 오직 거짓말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병사들과 블로거들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그 거짓의 성벽에도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로봇 킬존에서 살아 돌아온 포로의 증언은 푸틴이 쌓아올린 가짜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소식이 아닙니다. 현대전이 어떻게 인간의 손을 떠나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 진실이 어떻게 난도질당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보고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진실을 운반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항복한 러시아 병사를 안내하며 평화의 길로 이끄는 그 기계의 시선이야말로 이 잔혹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모스크바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숫자를 조작하는 푸틴의 펜은 수많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살인 병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격차와 정보의 투명성이 전쟁의 결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기계 사냥꾼들이 지배하는 쿠피안스크 전선은 이제 러시아군에게 거대한 무덤이자 진실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술 전쟁과 정보 전쟁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K팩트는 내일도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팩트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조작된 승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동의 아르마다, 소식과 시베리아 철도의 비극, 그리고 오늘 쿠피안스크의 로봇 도살장까지 세계는 그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K팩트는 그 이면의 진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